두 번째 사연은 59세 남자 환자 사연인데요. 이 환자는 간이성 대장증후군과 만성 유전질환과 두통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 59세 남성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위장병 증상이 나지도 않고 나이도 좀 있어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위 내시경도 해보고 대장 내시경도 해보고 CT 검사도 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검사라는 검사는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간이성 대장증후군과 위험으로 나왔고 큰 병은 아니라서 좋았지만 8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낫지 않으니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이 환자의 사례의 경우처럼 만성 위장 질환이나 대장 질환을 앓다 보면 큰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큰 질병이 걱정돼서 흔히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많이 받아보는데요. 10명 중 7, 8명은 위 내시경 검사상 별 이상 없이 깨끗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장 내시경을 받아봐도 크게 이상 없이 깨끗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환자 사례의 경우는 간이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소화불량의 설사를 하루에도 5, 6번씩 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가스도 너무 많이 차는 것으로 힘든데 이것뿐만 아니라 손발도 저리고 눈까지 아프고 미치겠습니다. 너무 아파서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항상 피곤하고 어깨나 목도 늘 무겁습니다. 머리도 깨질 듯이 계속 아프니까 무슨 일을 해도 예민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이 환자 사례의 경우처럼 간이성 대장증후군은 가스가 찬다든지 하복부, 복통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설사나 변비 같은 대변 형태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간이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이성 대장증후군은 이렇게 대장 부위의 증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경우처럼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데 특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 가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큰 이상은 없네요.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세요. 나는 말밖에 안 하니까 저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제 막 은퇴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위장병이 제 발목을 잡네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담 한방병원 방송을 보고 저와 비슷한 진상인 것 같아서 일단 살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적병 상담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다음적병 상담소로 문의를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간이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면 윗도는 장 내부 점막 위주로 관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식물 노폐물에서 유래한 독소를 담독소로 하는데 이 근육을 포함한 바깥쪽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이성 대장증후군은 특히 대장 부위에 마찬가지 원리로 이 근육을 포함한 바깥쪽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쌓이게 되면 대장도 돌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대장 운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변을 내보내는 게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비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음식물 노폐물에서 유래한 담독소가 쌓이다 보면 대장의 환경이 불결하다 보니까 대장에 유익한 균보다는 해로운 균수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진행되게 되면서 하복부 쪽으로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보통 간이성 대장증후군은 성격이 급하거나 몸이 많은 체질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우리 한약에서는 그런 경우 흔히 간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간하가 이렇게 스트레스성에 관련된 호르몬을 발생하고 또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대장 부위의 운동을 저하시키면서 경련성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민하거나 심장 기능이 약한 경우 이 대장 부위로 심장이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빈혈 또는 PPR 현상이 나타나면서 간이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또는 대장의 담적을 우리 담적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해서 관할을 내리거나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대장 기능을 올리거나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한약을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처방을 해서 근본적으로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치료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치료 사례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 8년 전부터 가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식사를 하면 바로 설사증상으로 화장실부터 가게 되고요. 하루 5회나 6회 정도 복부가 가스타거나 불편해가지고 또 복통이 있어가지고 5, 6번 그 화장실을 가야 됐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이런 가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뿐만 아니라 만성 이장 증상도 동반하고 있었는데요. 명치 부위가 답답하고 꺽꺽 트림하고 가스타고 복부 팽만감이 동시에 많았다고 호소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두통까지 호소를 했는데요. 두통의 양상이 일주일에 서너 번 두통이 나타나는데 보통 두통이 나타났을 때 10분 정도 뒷머리 부분이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중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환자분이었거든요. 역시 진찰을 해보니까 명치 부위의 담적도 만져졌고요. 그 다음 가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 배꼽 양측으로 또 하복부 쪽으로 담적이 많이 만져지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 이렇게 담적이 있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담적병 치료를 했는데 가스차고 더부룩한 양상이 50 내지 60%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루 5, 6번 봤던 대변 양상도 2번, 3번 정도로 좀 횟수도 줄면서 변 양상도 이전에는 그 설사 양상으로 대변을 봤는데 약간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면서 좋아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담적병 치료를 한 결과 명치 부위에 답답했던 거, 꺽꺽 트림하는 양상, 복부 팽만감 양상이 90% 이상 좋아졌다고 했고요. 그래서 8년간 고생했던 가민성 대장 증후군과 만성 이장 질환이 좋아졌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깨질 듯이 아팠던 두통도 신기하게도 거의 말끔히 사라졌다고, 이제는 두통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두통까지도 좋아했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처럼 대장 부위에 쌓였던 담적을 제거시키고 머리에 쌓였던 담독소도 대소변적으로 제거를 시켜서 그러면 위장이나 대장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음식물에서 좋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되겠죠. 좋은 음식물을 흡수하게 되면 혈액이 깨끗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서 머리까지 좋은 영양분이나 혈액이 공급하게 됨으로써 두통도 근본적으로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담적병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담적병 상담소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한의사들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